네,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하이브리드 차 판매를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중국의 자구책 혹은 대응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 이 전기차 기업들에 대해서 견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 5년간 상계 관세를 지금 부과하기로 하고 최종 관세로 45%까지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유럽 쪽에서의 뭐 진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이 전기차 쪽에서의 뭐 45%의 관세면은 뭐 팔아도 이렇게 남는 구조는 잘 없더라고 하면 네. 판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의 이 판매 부분을 지금 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이 3분기죠. 7월부터 10월까지 이 중국 기업들이 유럽 안에서의 하이브리드 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이 3배 이상 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한 6만 5천 대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세 부분을 피하면서 이쪽으로 전략을 잡는 상황이지만,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유럽 쪽에서의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 시장을 들어와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또 이제 트럼프가 또 유럽 쪽에서의 관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약간의 그 국가 간의 어떤 대륙 간의 좀 이 정체적인 그런 방향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슬라도 유럽에 좀 판매해야 되고 테슬라도 이 중국에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섹터도 다 그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이제 국가 간끼리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자기들끼리 전기차 시장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없어져야 뭐 전기차 캐즘이란 이런 그 둘레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뭐 저희가 지금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을 좀 얘기를 하지만 전기차 전체 글로벌 시장은 아직까지도 좀 약간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YD 뭐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내연기관 쪽에서 튼 것 같아요.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의 방향성을 확실히 좀 틀었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의 이런 섹터를 봤을 때는 BYD가 계속해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사업 내 피벗으로 BYD의 브랜드 입지가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BYD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까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 좀 짚어봐야 될까요? 그쵸.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정말 힘듭니다. 네, 정말 힘든 계속 상황인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글쎄요. 이제 중국의 좀 BYD뿐만 아니라 뭐 CATL, 역시 뭐 LFP 쪽에서의 어떤 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쪽 삼원계 이 배터리와의 비교를 했을 때도 지금은 글로벌 시장 쪽에서도 LFP 배터리를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지금 SK온도 그렇고 뭐 LFP 어떤 시제품 내놨지만은 정말 지금 늦은 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고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3년 만에 지금 10% 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 전기차 캐즘 현상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LFP 배터리 쪽에서의 우리나라 NCM이 좀 많이 밀리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 LFP가 제가 봤을 때도 다 NCM도 그렇고 각자의 장점이나 단점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역시 LFP의 가격에 대한 우위가 우리나라 배터리 쪽보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 LFP 배터리를 선호하는 현상은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어떤 치킨 게임에 또 이제 희생양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정말 2차 전지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주가 연속성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전기차 근로 판매가 전체로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중국과의 이 시장 점유율이 좁혀져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연속성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이 배터리 기업들 반짝하더라도 저는 단기 랠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정말 이 부분은 숙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견제성을 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반사이익이 좀 기대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세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시장이 판매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결코 좋은 현상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를 무조건 하기에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확실하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숙제를 안고 좀 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11일부터 12일 중국 경제공작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부양책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중국 전기차 업체의 2025년도 흐름 역시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국 전기차 업체의 2025년도 흐름과 마지막으로는 관심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작회의가 열리잖아요. 정말 내수 부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수 부양이라기보다도 이 소비에 대한 진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 1차적으로 제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많이 좀 골치가 아픈 게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계속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 관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역풍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작회의에 의한 중국 소비 진작으로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의 전기차 쪽의 판매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있다. 그런데 중국이 다시 한번 전기차 어떤 글로벌 시장 쪽에서는 가장 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글쎄요, 뭐 좀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더 부러울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과 좀 연결시킨다면은. 네. 이제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어떤 이 다른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좀 현실적으로 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부러운 부분은 분명히 좀 있지 않나 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관심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속도 빠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 배터리 기업들 은 어떻게 보면은 수혜될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이런 어떤 이 전장 쪽에서의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BYD 쪽의 납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크거든요. 오히려 반도체나 이런 쪽의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나마 좀 전기차 배터리 쪽과 이 전기차 전체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종목 하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좀 이 다른 배터리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경쟁성이나 또 최근에 어떤 GM 쪽에서의 이 공장 인수나 좀 활발해하고 있는 모습 많이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는 시청자분들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한 종목을 어떤 저가 매수에 추후에 봤을 때도 이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효율화 면에서는 제일 좀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